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 좀 오랜만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좀 이슈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슈라기보다는 좀 팁을 드리는 거에 좀 가깝습니다. 직업성 암질환. 저희가 뭐 수차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 원리를 좀 그래도 깊이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많이들 직업성 암질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제가 방금 전 뉴스 보고 왔지만은 사망 1위 역시나 이제 암 질환이고, 예. 사실 이제 암에 왜 걸리는지 이건 정말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뭐 우리가 통계청 자료나 이런 데 좀 살펴보면은 뭐 늘 유전성이다, 뭐 직업 환경적 요인이다, 또는 그냥 환경적 요인이다, 뭐 내가 살아가는 공간, 내가 뭐 거주하는 지역, 뭐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좀 알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자가 이제 질에 많이들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거나 직업상 암 질환으로서 또 보상을 받는 걸 포기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오늘 영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예. 자, 직업상 암 질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판단하는 기본적 요건은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있고 고용보험에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고시에도 다 있지만 그 원칙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암 질환이라는 것과 직업 환경적 요인 간의 이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 좀 법률적 용어로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좀 실무적으로 조금 말을 좀 쉽게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암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직업환경에서는 이러죠. 그것이 이제 원발성 암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 전이 되어지거나 뭐 아니면은 그 뭐 수술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이 돼서 아니면 잠재되어 있던 암이 나타나는 형태, 이런 형국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신장암에 걸렸던 사람이 뭐 수년 뒤에 완치된 줄 알았더니 다시 보러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폐암으로 전이 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이때 폐암은 직업성 암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원발성인 신장암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원발성 암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자, 두 번째로는 그 암을 유발하는 표적 물질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 암에는 이 물질로 인해서 유발이 된다라는 표적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표적 물질이 뭐냐? 법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죠.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행령과 고시에는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일부예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 사실상 이거 왜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굉장히 예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 최근에 많이 했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만성 백혈부도 있고요. 뭐 비오지킨 뭐 혈액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골수성 백혈병도 있고, 사실상 우리 노동부에서 하는 시행령과 고시에는 몇 가지 물질을 규정해 놓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말하는 벤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는 그룹 1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전리방사선 뭐 이런 표적 물질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어졌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연구가 계속 지속되면은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모두가 가능성 후보군에 올라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애들 입법 고시가 뭐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벤젠 이외에 다른 물질이 고시가 안 됐더라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질도 후보군에 올라올 수 있다. 그 표적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노동부에서 말하는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적 물질이 발견되어야 됐고요. 또 한 가지, 그 표적 물질의 노출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노출 전력이 특정 기간,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잠복기를 지나서 표출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극히 좀 의학적 관점이나 자연과학적 관점이에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만 입증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 관점이나 규범적 관점, 이제 법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인과관계에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고민은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표적 물질에 노출되는 기간, 그다음 발암 물질이 잠복기를 통해서 나오는 기간이 10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막 10년, 막 5년 막 충분히 넘어가야 되고, 유방한 경우 막 20년 얘기하고 이래요. 10년 전에 그 표적 물질 표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얼마큼 노출됐는지,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측정,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관계 모델은 직업성 암지랑 산재 인정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하고 거의 다른 바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예. 그래서 이 이론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되 우리는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예. 이른바 규범적 판단이에요. 규범적 판단. 그러니까 자,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규범적 판단이라는 게 이 의학적, 자연적, 과학적 판단을 아예 제껴놓고 뭔가 법대로 판단한다 이게 아니라 의학적, 자연과학적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상당인과 관계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측면이 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표적 물질이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출 기간이 충족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병을 유발하거나 어떤 악화시키는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추정적 어프로치.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에 이렇게 의혹적, 충분히 합리적 의혹에 데려다 놓으면은 산재로서는 승인이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근로국정공단이 역학조사하고 나서 그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땡이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서에다가 관계가 없다 되게 단언적으로 써놔요. 사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관계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다가 사실 대부분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거에 가서 이제 어떤 규범적 판단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 사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첨단 산업이나 기타 뭐 회기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판결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겠다. 이런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 물질이 직접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 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뭐 조사 기관에 잘못이 규책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워낙에 복합 물질이 섞여 있어서 검출해낸 현재 의학적 기술이 없다거나 과학적 기술이 없다거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는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어느 일정한 방해를 하거나 협조가 안 된다거나 이러한 측면도 전부 유리한 측면으로 노동자한테 고려를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실무적으로는요. 과거 문헌에서 많이 발견되어지거나 그러한 형태의 목격자 증언 그 다음에 추정할 수 있는 뭐 의학적 소견이 나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이게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 자체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질병판정위원회 최초형 신청에서는 좀 요즘 고려는 하는 거는 같아요. 옛날보다는 이제 최초형 신청 때는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최초형 신청 이게 최초형 신청 심사 청구 재심사 있는데 심사 청구는 요즘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최초에서 한번 잘 안 되면은 이러한 인과관계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을 못 받으면은 사실상 법원으로 가는 게 거의 비일비재하죠. 예. 왜냐하면 규범적 판단을 받기가 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원인 중 하나는 그 판정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어쨌든 의학적 지식과 의학적 자문을 하셨으면은 그 판단의 영역은 다소 이제 그 법률 전문가한테 좀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데 판단의 영역까지도 들어오시니까 예.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다, 없다, 그럼 끝. 이 공식으로는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막 멈춰놓고 20시간씩 뭐 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전문조사나 역학조사라고 근로복지공단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시간 끼케야 많아야 2시간도 안 돼요. 그 공장을 뭐 뒤지고 다니면서 다 뭐 증기 뭐 포집하고 막 공정 관조 돌아가는 거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걸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핵심 요지는 직접적인 물질이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다. 여러 간접적 정황 요인을 가지고도 가능은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그러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안 된다. 예,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규범적이라는 건 이렇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입증에 최대한 좀 붙여놓는다는 개념이지 저희 별도로 이렇게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죠. 그럼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잖아요. 예. 자, 오늘은 좀 간단히 직업성 암질환에 대해서 규범적 판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거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기타 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기타 뭐 저희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농구의 시선을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내용 질의하시면은 좀 빨리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